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훈민정음 서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서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언해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만든 한문본입니다. 한문으로 된 건데요.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로 예의, 해례, 정인지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해례본의 어제 서문과 예의 부분을 세조 때 한글로 번역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빠른 훈민정음 언해본은 세조 5년 1459년에 간행된 월인석보의 첫머리에 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도 바로 이것을 배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요, 번역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 중에서 어지 부분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1459년 세조 5년에 한글로 풀이해서 간행한 훈민정음 언해본을 배울 예정입니다. 먼저 제목을 볼까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쉐, 어, 제 이응 받침이 있는데 이응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음가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한자어를 사용할 때 초성과 중성만 있는 것, 즉 받침 없는 한자음에 음가가 없는 이응이나 또는 순경음 미음을 사용해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구조를 갖추는 것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데요. 쉐, 어, 제 이 세 가지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요. 중국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거고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갖추기 위해서 받침이 없는 한자에는 형식 종성인 이응을 사용해서 표기하는 것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다른 동영상에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세종은 묘호죠. 묘호는 그 왕이 죽은 후에 공덕을 칭송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종묘에서 신주를 부르는 이름이죠. 세종이라는 묘가 쓰였다는 걸 통해서 이 글이 세종 이후에 간행된 글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임금이 몸소 짓다 이런 뜻이죠. 세종이 직접 지으신 가르치는 가르칠 훈자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랏 말싸미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나라의 말이 우리나라의 말이 여기서 말씀인데요. 말씀은 높임말로 쓰인 것이 아니라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둥귀게 달아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로 중국의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아니함으로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는 창제 당시의 언어 현실이 나와 있습니다. 언어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언문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문자가 필요하다는 고유 문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랏,
나라 플러스 시옷이죠. 나라는 히읗 동성 체언이기 때문에 나라 플러스 히읗이고요. 그리고 관형격 조사 시옷이 쓰였습니다. 관형격 조사에는 에, 의, 시옷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에는 아래아가 쓰인 에입니다. 여기에서 시옷은 에나 의 같은 경우는 유적 명사에 쓰이고요. 시옷은 앞에 무생물이거나 또는 높임의 대상이 올 때 시옷이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나라가 무생물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쓰였습니다. 관형격 조사 시옷이 오면서 히읗 종성 체언의 히읗은 탈락을 하게 된 겁니다. 나라의 말쌈이 이어적기로 쓰였죠. 말쌈이. 말쌈은 여기서는 그냥 보통의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이는 주격조사가 쓰였습니다. 말은 점이 두 개 찍혀 있죠. 이렇게 점이 두 개 찍혀 있고 그리고 울림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상성입니다. 상성은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발음을 하는 건데요.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란 말싸미에 보면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것도 있고요. 두 개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점이 찍혀져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인데요. 나 같은 경우는 울림 소리이면서 점이 없기 때문에 평성이고요. 랏은 시옷이 안 울림 소리입니다. 안 울림 소리로 끝나면 입성인데요. 점이 하나 찍혀 있기 때문에 거성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입성이다라고 알면 되고요. 말은 점이 두 개 찍혀 있어서 상성입니다. 그리고 싸는 점이 없고 울림 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평성이고요. 미는 점이 하나이면서 울림 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거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듄긱. 듄긱은 중국이라고 쓰지 않고 듄긱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당시 중국 한자 언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한 역시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듄긱에 달아 이 에는 현대어의 부사격 조사로 바꾸면 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 과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둥극의 다라를 보면 당시는 이어적기가 쓰였기 때문에 다라 이렇게 쓰일 것 같은데 달아 이렇게 쓰인 이유는 활용을 할 때 다라 여기 아래하죠. 플러스 어미 아가 붙어서 활용을 할 때는 리을 이응령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어적기가 쓰이지 않고 달아 이렇게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문자와는 여기서 문자는 중국의 한자를 말하는 거죠. 짜라는 단어도 음가가 없는 이응이 붙어 있습니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거 알 수 있죠. 문자와로 와는 이것은 공동 부사격 조사입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의 한자와는 서르는 어으 음성 이렇게 한 단어 안에서도 모음자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마띠는 통하다 이런 뜻인데요. 기분형은 사맛 치읓받침입니다. 사맞다 치읓받침인데 치읓받침이 쓰이지 않고 시옷받침을 쓴 이유는 팔종성 표기법 때문입니다. 팔종성은 받침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8개의 자음만 받침으로 쓸 수 있다는 법칙인데요. 여기에서는 팔종성법에 따라서 치읓 대신 대표음인 시옷 받침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마지가 아니고 사마티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보면 국외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할세 하 플러스 리을세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리을세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요. 일단 훈민정음을 창제한 창제 정신이 나와 있는데요. 자주 정신입니다. 중국의 한자와
우리의 말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고유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정신이 쓰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요. 이런 전차로 전차는 까닭 또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린은 어리석은 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실어 능히 이라 뜻이죠.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이런 전차는 까닭 또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쓰이고 있지 않은 단어여서 소멸된 단어이고요.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인데요. 현대 와서는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미가 이동된 단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이는 주격조사인데요. 주격조사는 이 또는 모음이 제로주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자음 받침이 왔기 때문에 이가 쓰였습니다. 니르고저 두음에 니은이 왔습니다. 두음에 니은이 쓰였다는 것은 두음 법칙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니르고저는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저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홀 배이셔도 하는 바가 여기서 배는 바 플러스 이가 축약된 형태입니다. 바 플러스 이는 주격조사입니다. 앞이 모음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 모음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열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가 주격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 플러스 이가 축약되어서 배가 되었고요. 마참내가 나중에 마침내 이렇게 바뀌었죠. 아리아가 이름절에서는 아로 바뀌고 이음절에서 아는 이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제 뜻을 제는 저 플러스 이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기의 이가 관용격 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뜻을 뜻 플러스 목적격 조사 을이 쓰였는데요. 이어적기가 쓰여서 뜻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목적격 조사는 알을, 랄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앞이 양성모음이냐 또는 음성모음이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할 때 의가 음성이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이 사용되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음 조화에 따라서 조사가 선택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뜻을 보면 비읍 디귿이 쓰였죠. 어두 자음근이 쓰였습니다. 단어나 또는 음절의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쓰였는데요. 이 뜻이 나중에 된소리로 변해서 뜻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펴디는 이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죠. 국외음화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못할 놈이 하니라. 놈 플러스 이죠.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인데요. 이어적기가 쓰여서 놈이 이렇게 쓰였죠. 여기 놈은 보통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남자의 비속어로 사용되고 있죠. 보통 사람에서 남자 비속어니까 의미가 축소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요.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새로
스물여듭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 날로 쓰매 편안히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가엾게 여기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 니겨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날마다 쓰는데 편안히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네, 여기에서 네는 나 플러스 이도 역시 주격조사죠. 세종대왕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이것을 위하여, 그래서 위라는 것도 이응은 음가가 없는 이응이 쓰였습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어여삐 불쌍히 가엾게 이런 뜻이죠. 현대에 와서는 예쁘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의미가 이동된 단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되었는데요. 역시 어여삐라는 단어도 불쌍히 또는 가엾게라는 뜻에서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된 단어입니다. 어여쁘게 아니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 에서 짜도 역시 동국정은식 표기죠. 스물이 아니고 물 이렇게 쓰였죠. 원순 모음마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원순 모음마도 다른 동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자를 맹가노니 자음 17자, 모음 11자 이렇게 해서 28자를 만들었죠. 맹가노니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요. 기본형은 맹갈다. 맹갈 플러스 나, 오, 니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맹갈 어간이죠. 나 현재 시제 선 어말어미입니다. 오 이것은 주어가 2인칭일 때 사용하는 1인칭 선 어말어미고요. 그리고 니는 어말어미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기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에서 애민 정신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8자를 만든다는 것에서 창조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가 쉽게죠. 수비가 나중에 수이로 바뀝니다. 순경은 비읍이 탈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축약이 되어서 쉬 이렇게 바뀌는데요. 쉽게 니겨 역시 두음에 니은이 쓰이고 있습니다. 니은이 쓰였다는 것은 두음 법칙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날로 쓰메는 스 플러스 이 음은 명사형 어미입니다. 명사형 어미는 옴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양성 모음이 왔을 때는 옴이고 음성 모음이 왔을 때는 음이 쓰였습니다. 의가 음성이죠. 그래서 명사형 어미 음이 쓰였고요. 모음 조에 따라서 그렇게 쓰였고요. 그리고 조사 애가 쓰였습니다. 어이 역시 이것도 모음 조에 따라서 조사가 선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음에 이어적기가 쓰였고요. 편안퀴 편안이 아니고 뼈안 이렇게 한 것도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고저 이 퀴는 하귀가 줄어든 말이 퀴죠.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따람 이렇게 됐죠. 따람 플러스 인이라는 서술격 조사가 쓰인 거죠. 서술격 조사가 쓰였고 이어적기가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실용 정신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훈민정음을 창제한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창조 정신, 실용 정신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습니다. 예를 보면 나란 말싸움이 울림소리로 끝났고 점이 없고요. 평성입니다. 랏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울림 소리 시옷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입성이죠. 말은 점이 두 개죠. 상성이고요. 싸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성이고요. 미는 점이 하나고 그래서 거성입니다.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적기, 연철이라고도 하죠. 이어적기가 보편적으로 쓰였습니다. 예를 보면 뜨들, 수매 이것 외에도 많이 쓰였고요.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자병서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거고요. 합용병서는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건데요. 여기에서 싸, 뜨, 수, 따 이렇게 쓰이고 있죠. 여기에서 비읍과 비읍 디귿과 비읍 시옷은 어두자음군이라고도 하는 거죠. 합용병서가 초성에 쓰이면 어두자음군이 되는 겁니다. 어두자음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정식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쉐어제 음가가 없는 이응을 사용해서 초성과 중성, 종성의 구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의미가 이동된 단어가 있는데요. 어린이라는 단어와 어여삐라는 단어인데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에서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으로 변했고요. 어여삐는 가엾다라는 뜻에서 예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의미가 축소된 단어가 있는데요. 놈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인데 현대에 와서는 남자를 낮추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에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린 히읗이라든가 또는 옛 이응, 순경음 비읍 그리고 아래와 같은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문장 부호도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팔종성법이 여기에 쓰이고 있는데요. 팔종성법은 원칙적으로 받침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8개의 자음만 쓸 수 있는데요. 사마띠 같은 단어는 받침이 치읓 받침인데 대표음인 시옷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고요. 서르 이렇게 한 단어 안에서도 음성 모음조화가 지켜졌고요. 쏨에 보면 쓰 음성이죠. 음성이죠. 음성 이렇게 음성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족격조사로 이와 모음 이가 쓰였는데요. 받침 뒤에서 즉 자음 뒤에서는 이가 사용되고 그리고 모음 뒤에서는 그냥 모음 이가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사형 어미 옴과 음이 쓰였는데요. 앞에 양성 모음이 올 때는 옴이 쓰이고 음성 모음이 올 때는 음이 쓰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았고요. 국외음화도 쓰이지 않았고요. 원순 모음화도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훈민정음 서문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들으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